쪽에 이제 이 리모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리모컨에 그 볼륨 키가 여기 보시면 있는데 볼륨 키가 여기 보면 리모컨 수신구가 이쪽에 있어요. 스피커 구멍 안에 있는데 좀 가까이 가져가셔야 돼요. 멀리선 잘 안 되고 가까이서 볼륨 다운 2번, 업 2번 누르시면 어린이 안전장갑 이제 해제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다시 터치가 이렇게 먹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할 때는 리모컨이 필요하고 볼륨 다운 2번, 업 2번 누르시면 된다는 거. 다운이 뭐저기가요? 그 네? 순서가 중요해요. 다운법 한 번씩. 뭐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2번씩만 하시면 돼요. 만 순서가 헷갈리시면 그냥 다운 2번, 업 2번, 다운 2번, 업 2번 이렇게 막 계속 누르셔도 돼요. 네, 그럼 다 풀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전자시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PC를 연결할 수 있게 다 케이블이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 이번에 5대가 들어왔는데 실마다 기본적으로 OPS라고 해서 이 내장형 PC가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도록 다 케이블 또 연결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또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PC 연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이 내장 안드로이드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외부 입력을 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내부 안드로이드도 사용을 하시려면 일단 네트워크 연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네트워크를 잡아주셔야 되고 보통 저희 설치팀들이 와서 선생님이 옆에 계시거나 누가 학교 관계자 계속 계시면은 여쭤보고 이제 잡아주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설치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잘 없어서 설치팀은 보통 와이파이를 못 잡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실들도 한 번은 이렇게 설정, 자, 이 사이드 메뉴에 들어가셔서 톱니바퀴에 설정을 들어가셔서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를 켜주세요. 켜주시면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이 실에서 네트워크는 뭘 잡아야 되는지 찾으셔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잡으시면 돼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잡는 거랑 똑같아요. 자, 우선 여기는 뭐 잡아야 되나요? 안테나 제일 큰 거. 아무거나? 제일 위에 거 잡으셔도 돼. 제일 위에 거요? 네. 네. 저기 잡히네. 그다음에 연결 누르시고 비밀번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네. 되고요. 스마트.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또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입력을 뭔가 필요로 할 때 딱 거기 빈 곳을 누르면 키워드가 올라오는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너무 커서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기 눌러야 되니까 그때는 여기 오른쪽에 점 3개 있어요. 이거 한번 누르시면 처음에 이렇게 창의하는 때인데 확인 이거 넘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플로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시면 얘가 작아져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크기 조절을 더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끝에를 잡으면 크기 조절할 수 있고 이 하단의 중앙 부분을 잡으면 위치를 이동할 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비밀번호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마트. SMART. 네. 02 02 언더바 언더바 019 019 019 019. 스마트 02 언더바 019고요. 거의 처음이에요. 네. 연결이 되나요? 연결 중.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잡아놓으면 네, 한번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가십니다. 잘 붙었네요. 그러면 그 밑에 성일 MS를 다시 해볼까요? 예. 비밀번호는 똑같아요. SUNGIL S UNGIL 00. 00 네, 끝. 예, 훨씬 빨리.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 전자칠판 내장되어 있는 안드로이드는 이제부터 인터넷을 다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인터넷을 한번 잡아주면 좋은 게 여기 날짜와 시간은 인터넷 잠금 자동으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맞추셔도 인터넷만 잡으면 자동으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이제 게시판 역할을 해주는 공간인데 뭐 대학 입시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정을 바꾸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빈 공간을 아무데나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설정창이 뜹니다. 그래서 디데이로 설정도 가능하시고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명언 구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 요일별로 여기 다른 내용들을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갔더니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급식 메뉴를
제가 적어놓은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우측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메뉴들이 여기 이제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아이콘만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제 처음 쓰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뭔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요 테마를 좀 더 좋은 테마로 좀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일반에 들어가셔고요 테마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걸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일반에서 테마 제일 밑에 걸로만 바꿔주셔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한글로.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메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드 메뉴를 열면 요거는 이제 되돌아가기 좀 전에 실행 취소 메뉴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다른 어떤 하면 뭐 인터넷을 사용 중이거나 혹은 뭐 칠판을 사용 중에도 언제든지 사이드 메뉴를 누르고 이걸 누르시면 홈 화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홈 화면 버튼이 되겠고요. 네, 설정은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일, 이 안에 그 내부에 있는 파일들을 볼 수 있는 파일 관리자고요. 요거는 이제 외부 입력 선택이에요. 누르시면 이제 옆에 있는 입력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요거는 제어판에 보시면은 인터넷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전원 켜고 끄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전원 이야기를 조금만 더 좀 깊이 드리자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이 전원 버튼이 있고 현재 파란불이 나와 있잖아요. 얘가 꺼지면 빨간불, 켜지면 파란불입니다. 빨간불 상태에서 얘를 한번 딱 누르면 이제 파란불이 되면서 아까 보셨듯이 안드로이드 모양 나와서 부팅이 진행이 되는데, 키는 거는 그렇게 키시면 되는데 이제 반대로 끌 때가 조금 중요한데, 끌 때 킨 거와 반대로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렇게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난 껐으니까 이제 퇴근해야지 하고 퇴근하시고 다음날 와보면 켜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빛이 아직도 파란불이고 이거는 꺼진 게 아니고 대기 모드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뭐 파리가 한 마리 딱 날라와서 붙어도 이렇게 다시 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절전 모드로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소모나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이 내장되어 있는 CPU와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종료해서 재부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대기 모드로만 들어갔다 나왔다 쓰시면은 며칠 몇 주 지나고 나면은 얘가 느려져요. 우리가 PC도 재부팅을 해줘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이 되듯이 얘도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날 정상적으로 종료해 주실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 종료하는 방법은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퇴근하실 때는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주시고 다음날 다시 재부팅해서 쓰시는 게 쾌적하게 전날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안에 중요한 메뉴들을 좀 볼게요. 일단 뭐 갤러리는 우리가 아는 그 갤러리입니다. 뭐 이미지가 있을 경우 바로 볼 수 있는 갤러리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딱 실행을 하시면 첫 실행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후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실행하시면 바로바로 인터넷 창이 열리게 되고요. 인터넷 창이 열리면 거기서 이제 뭐 검색을 하시거나 뭐 구글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뭐 여기서 바로 유튜브 들어가셔서 유튜브 영상 시청 같은 것들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한 용도가 바로 이 브라우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화이트 보드라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보드를 실행하시면 바로 칠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판서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판서도 아주 빠르고 글씨가 매우 잘 써지고요. 이 펜하고 같이 쓰시면 약간 삭삭 하는 느낌이 들어가고 판서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판서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판서에 대한 이제 메뉴들은 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굵기는 총 5단계로 해서 가늘게, 굵게 이렇게 굵기를 바꿔가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펜 모양 누르시면 색상도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명도도 좀 조절을 해서 약간 형광펜처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서를 하실 때 이렇게 쓰시다가 지우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지우개를 누르시고 지우셔도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판서 하시다가 언제든지 손바닥을 딱 올려보시면 이렇게
밑에 지우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손을 펴서 면적으로 지우개를 쓰다 보면 여기에 아무래도 손때도 많이 묻겠죠. 네, 그리고 손에도 먼지가 계속 묻겠죠. 그래서 사실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화이트보드 지우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새 거, 저 검은 거 묻은 거 말고 새 걸로 해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딱 지워지니까 네, 그렇게 쓰시는 게 전자칠판용으로 따로 하나 두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환수하시다가 지울 때는 그 지우개를 바로 지우시면 이렇게 바로 지워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한 번에 다 지우고 싶다? 그때는 지우개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걸 슬라이딩 하시면 다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편리하게 지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로 잘못 지웠다? 그럼 여기 있는 실행 취소 들어가시면 바로 네, 다시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시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우개 모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선 하나 딱 그어져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도형들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같은 거 그리시다 그러면 이렇게 X축, Y축도 쉽게 그리실 수가 있고 여기에 뭐 도형을 추가해서 그린다 해도 아주 쉽게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려놓은 도형을 조금 위치를 바꾸거나 수정하고 싶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살짝만 걸쳐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원하는 위치로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거나 하실 수도 있고 확대 축소로 크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네, 크기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그걸 위한 메뉴가 요 선택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서 중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손가락 두 개가 지금 펼치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는 멀티 판서이기 때문에 동시에 최대 10명까지 나와도 판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각자 판서를 하는 것들이 가능한 모드가 멀티 판서 모드고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손가락이 하나로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싱글 판서 모드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혼자 판서하실 때는 굳이 여러 개 판서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이 상태에서 쓰시다가 손가락 두 개를 딱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옮겨보시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져요. 네. 판서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확장하면서 쓰실 수가 있고 혹은 너무 올라가서 안 보인다? 줄여갖고 이렇게 축소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확대 축소 혹은 이동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싱글 판서 모드니까요. 이거는 모드를 바꿔가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판서가 필요할 때 혹은 판서를 확장하거나 이동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판서면을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장도 가능하지만 이 면 자체를 새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은 저 좌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걸 누르면 되는데 저는 저기까지 걸어가기가 매우 귀찮으므로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쪽으로 옵니다. 반대로 저쪽 가서 저걸 누르면 다시 저쪽으로 가고요. 저 메뉴는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네. 계속해서 페이지를 추가해가면서 판서면을 확장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쭉 썼는데 다시 전 페이지로 좀 돌아가고 싶다? 여기 있는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렵다?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눌러주시면 그 페이지로 점프도 가능하고요. 혹은 중간에 빼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확장하는 거 말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선 메뉴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이 오늘 판사한 내용들을 이 안에 저장을 해놓거나 혹은 전날 판사한 걸 불러오거나 하는 메뉴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QR코드라고 있어요. 이 QR코드는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생성이 되고 나면 수업을 다 종료하고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한테 자, 각자 스마트폰 꺼내서 요거 한번 인식을 시켜라 하면은 스마트폰을 한번 테스트할 선생님이 계시면 가셔야 돼요. 네. 아니요, 그냥 하시면 가야 돼. 나중에 이걸 네, 동영상으로 네네네.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여시고 한번 이렇게 인식을 잘 시켜주시면 밑에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네. 아, 지금 가시니까 섭섭하네요. 링크가 따요? 링크가 뜨는 걸 클릭을 해보시면 판서한 내용들이 그대로 그대로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셨죠? 네. 보세요. 네. 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날 수업 때 판사하셨던 내용들이 아이들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그걸 확대 축소하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에 선생님이 판사하신 걸 굳이 필기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에 집중했다가 집에 가서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QR코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설정 메뉴가 있는데요. 설정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배경 칠판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배경 칠판 설정을 누르시면 현재 지금 기본은 블랙 화면인데 이걸 이제 청칠판처럼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 화이트보드처럼 바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편안한 이렇게 청칠판 모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입맛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고, 혹은 뭐 음악 시간이라서 오선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오선지 이미지 같은 거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USB에 담아있던 오선지 이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셔갖고 배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그 배경의 오선지가 나오겠네요. 한번 보여드리면 USB를 꽂아주시고요. 여기서 설정에서 배경 칠판 설정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USB에 오선지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수업을 하실 때 여기에다가 그냥 음표만 그리면서도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수업도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배경 칠판을 바꾸는 설정 기능이 되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뒤로 페이지를 추가해도 계속해서 이 오선지 상태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칠판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파일 관리자 기능인데 이건 뭐냐면 아까는 그냥 빈 칠판을 열어놓고 그냥 판사만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파일 관리자를 통해서 USB에 있거나 혹은 전자칠판 안에 있는 파일을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F나 PPT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불러올 수가 있고요. 파일을 한번 좀 정리 좀 해야겠네요. 네. PDF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 WPS 오피스라는 어플이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PDF나 PPT들은 바로 여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한데요. 원하는 곳을 이동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판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석 모드로 들어가서 판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주석 모드를 쓰시려면 그때 필요한 게 이 내비게이터가 이제 필요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내비게이터를 이렇게 펼쳐 보시면 여기에 홈 버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행 중인 어플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화이트보드로 아까 들어가는 기능,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펜 모양, 주석 모드가 있고요. 주석 모드를 실행하게 되면 현재 열어놓은 파일 위에서 바로 판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문제 풀이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쓰시다가 여기서 또 페이지를 다시 넘기고 싶다 그러면 주석 모드를 빠져나가신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시고 다시 주석 모드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주석 판서를 하시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석 모드에 대한 메뉴는 좌측 하단으로 우측 하단에 있고 여기서도 색상이나 굵기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실 수가 있고요. 지우개도 역시 동일한 모드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QR코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판서해 놓은 것도 학생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QR코드 모드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화이트보드 기능에 기능들을 좀 많이 압축해 놓은, 그래서 파일 위에서도 쓰실 수 있는, 파일 위에도 쓰지만 아까 인터넷 브라우저 들어가서도 언제든지 주석 모드 들어가서 쓸 수가 있고요. 혹은 외부 기기에 입력된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이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주석 모드로 들어가시면 다 판서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 내비게이터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지고 누르면 다시 이제 줄어드는데 얘가 항상 떠 있어요. 항상. 네. 근데도 이상하게 필요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네. 꼭 필요할 때만 안 보이는데 그때는 언제든지 손가락을 이렇게 5개 펼치셔서 올려주시면 이 자리로 바로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띄시거나 하시면 손가락 5개 올리시면 그 자리에서 뜬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막 영상을 시청 중이거나 전체 화면을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어딘가에 하나 떠 있으니까 거슬려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일반에 가보시면 내비게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소화 상태를 사라짐으로 바꿔주시면 얘가 사라져요. 네. 사라져서 이제 없애고 나니까 또 필요해지죠. 그때는 손가락 5개 이렇게 올리시면 쓰실 수가 있고 누르시면 사라지고, 이렇게 설정을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러링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러링은 무선
단말기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 와이파이를 같이 잡아주시면 좋고요. 한번 이제 테스트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미러링을 위해선 우선 같은 네트워크 안에 전자시판과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같은 거 잡아야 되죠? 네네. 비밀번호가 성일 뭐였죠? 비밀번호 성일 00 SUNGIL 00. 00. 네. 우리 아까 성일 2.4. 네네네. 2.4도 되고 5.0이랑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와이파이가 같이 잡혔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이 이쉐어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이 여기에 깔려 있어야 돼요. 어플을 까는 방법은 이 QR을 인식을 시켜주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카메라 여시고 QR 인식해서 링크가 뜨면 그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선생님 안드로이드죠? 그러면 안드로이드용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네. 안드로이드용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파일 받기가 완료되면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럼 애플은 안 돼요? 애플도 돼요. 보면 아이폰용 이제 아이폰용이 있어요 메뉴에. 메뉴가 두 개가 있죠.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다운 받을 때. 뭐 다른 거 뭐죠? 크롬북용도 있고요. 다 있어요. 크롬북도 있고요. 설정을 바꾸래요. 네네. 그 보시면은 뭐 다른 앱 위에 설치하기 뭐 이런 설정들도 있고. 이게 뭐지? 삼성 그게 뜨면서 여기에서 네 삼성 인터넷. 네네. 무시하고 설치. 그 상태에서 다시 하단에 보면 스캔이란 버튼 있죠? 그걸 누르시면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열릴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요거 한 번만 더 인식을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앱 실행하고 그냥 QR만 바로 인식하시면 돼요. 네, 벌써 인식되셨어요. 좀 줄여놓고 할게요. 자, 이 화면 뜨셨죠? 아니요. 아직 안 떴어요? 이렇게 떴어요 저는. 아, 혹시 다른 앱 위에 표시라고 돼 있나요, 위에? 아 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시어를 찾으셔서 네, 요거. 허용. 다른 앱에 표시. 그다음에 뒤로 가기. 네, 뒤로 가기 한번 하시면 아 쉐어 스크린. 네, 이 화면 뜨셨죠? 네. 자, 위에 쉐어 스크린은 내 폰 화면을 전자시판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밑에 TV 미러라고 되어 있는 건 반대로 이 화면을 이쪽으로 끌고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미러링 하면 위에 거니까 쉐어 스크린 위에 거 한번 눌러주세요. 시작하기. 네, 시작하기. 네. 네, 선생님 폰 화면이 여기 떴습니다. 거기서 이제 홈 화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땡콩은? 여기 홈 화면. 아 예. 네, 홈 버튼. 네. 그럼 이제 선생님 폰 화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저도 한번 접속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제 폰 화면, 선생님 폰 화면. 멀티로 지금 현재 2대가 붙은 겁니다. 자, 3대가 붙으면 3분할, 4대가 붙으면 4분할 해서 계속해서 분할을 해서 최대 9대까지 접속이 가능해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터치는 안 됩니다. 여기서 조작은 안 되고요. 전자판에서는 여기서만 조작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기 조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학습 같은 거 할 때 이제 조별로 뭔가 과제를 스마트 기기에 다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조씩 나와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1조 나와서 1조 발표자 전체 화면으로 놓고 이 상태로 뭔가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선생님 뭐 카메라 같은 거 열고 가로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네, 가로로 한번 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다 나와요. 네. 이제 이 폰 컨텐츠가 가로면 전체 화면으로 다 나오고요. 아까처럼 세로 컨텐츠면 세로로 나오고. 네. 자, 이렇게 해서 1조가 발표가 다 됐으면 다시 네, 분할 화면으로 돌아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뭐 비교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2조 나와서 2조 전체 화면 놓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이 가능한 거죠. 이때 쓰시는 게 미러링 기능이 되겠고요. 미러링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면에서 네,
사실 아까 하단에 스캔 버튼을 통해서 이 QR을 넣었지만 막 접속 화면이 이미 나오고 나면 QR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근데 아직 접속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쉐어에서 아까 그 스캔 버튼 눌러서 들어갈 때 그 위에 보면은 핀 넘버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숫자 6개를 넣으라고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숫자 6개도 접속이 돼버리면 이제 사라지니까 얘를 요 설정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핀 코드 플러팅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이걸 켜주시면 이렇게 항상 떠 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접속해 있더라도 저거는 항상 떠 있으니까 네. 이걸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러링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은 현재 전자시판에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크게 보실 건 없고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테스트라고 있는데요. 요거 실행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요게 이제 약간 최적화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시판이 좀 느리고 좀 평소보다 좀 버벅대는 것 같은데 이게 수업 중에 또 껐다 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빠르게 좀 이렇게 회복을 좀 시켜주고 싶다 싶으실 때 아까 하드웨어 테스트 들어가셔갖고 요 테스트 즉시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좀 최적화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안드로이드에 대해 설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전자시판에 PC 없이도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보셨듯이 칠판 기능이라든지 뭐 인터넷도 바로 들어가서 유튜브 시청도 바로 가능하고 파일 같은 것들도 다 열어서 그 위에 판서도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윈도우즈만큼의 기능은 없어서 윈도우즈를 이제 연결해서 쓰실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즈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OPS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윈도우즈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이 두 가닥입니다. 하나는 HDMI, 하나는 USB. 그리고 두 가닥인데 HDMI 케이블은 영상과 음성 신호를 보내주고 USB는 터치 신호를 보내줍니다. 터치까지 쓰시려면 USB까지 꽂아주셔야 되고 노트북 좀 갖다 한번 주세요. 해볼까요? 전 영상 찍느라. 그냥 통째로 같이. 케이블 두 개를 이렇게 노트북에 다 꽂아주시고 노트북을 켜주시게 되면요. 전원이 안 들어오고 혹시 전원선은 가방에 없어서? 있어요.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자시판이 이미 켜져 있는데 노트북을 연결하고 뒤늦게 이제 노트북 전화를 연결하게 되면 연결은 자동으로 HDMI 원으로 이제 먼저 넘어가게 돼요. 이제 신호가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노트북이 이미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자시판도 켜져 있고 케이블도 켜져 있다, 그러니까 꽂혀 있다. 그런 경우에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HDMI 원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까 이 폰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입력 선택에 가셔서 이게 선이 연결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은 HDMI 원으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 이 바탕화면에서 빈 공간을 자꾸 옆으로 넘기시면 여기 입력 소스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소스들이. 그리고 미리 보기가 떠요. 이걸 이제 뭐 2가 있으면 2 누르고 3 누르면 3가 뜹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PC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노트북 화면을 여기서 지금 보실 수가 있고 노트북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띠링띠링 소리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면에 있는 USB 포트가 아까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이 됐었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가 뭐 파일도 열고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노트북, 그러니까 PC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 그러면서 띠링띠링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화면이 연결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 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게 아까 USB까지 다 꽂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클릭 기능은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게끔 이렇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눌렀다가 사각형 나올 때 이렇게 손가락을 떼시면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5개를 올리시면 그대로 이 메뉴가 나타나면서 주석 모드로 들어오시기를 이 위에도 판서가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키보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입력을 하면 좋겠죠. 그걸 설정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윈도우즈 기능인데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보시면 터치 키보드 단축 표시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키보드 아이콘이 생겨요.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키보드가 열립니다. 이것도 작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선 요거는 지금 이 아이콘을 눌러야만 열리지 내가 입력을 원할 때 바로 열리진 않아요. 그 설정하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또 왼쪽 위에 보시면 키보드와 톱니바퀴가 같이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걸 눌러주시고 하단에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입력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터치 키보드 켬 돼 있는데 이걸 두 번째 거를 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켬으로 바꿔주시면은 자, 어떻게 되냐? 여기를 딱 클릭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키보드 크기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 가능하고요. 키보드 윈도우에서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에어펜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무선 마우스와 프리젠터를 합쳐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저 검은색 박스를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배터리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안에 배터리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바닥면을 보시면 이렇게 홈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손가락을 쓱 빼보시면 이렇게 USB 형태의 동글이 나옵니다. 이거를 뭐 PC에 꽂아주셔도 좋고, 혹은 안드로이드에서 쓰실 거면 전면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면에 작은 은색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보통 내려가 있는데 이걸 위로 딱 올리면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 그 전원이 켜지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마우스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마우스를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막 교실 전체를 다 이동하면서도 마우스를 언제든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사실 프리젠터에도 보면 레이저 포인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 위에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레이저 포인터가 켜지는데 그게 이제 그 L 버튼 바로 위에 있는 요 버튼이 레이저 포인터인데 얘가 LED 패널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 대신해서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의 역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우스가 움직일 때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멈출 수도 있어요. 움직임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가 또 멈췄다가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을 하는 그 버튼이 제일 밑에 있는 사각형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봅니다. 레프트 클릭.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왼쪽 클릭이기 때문에 두 번 누르시면 더블 클릭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너무 높아서 저 위에 손을 뻗기가 힘들다 그럴 때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클릭도 다 가능합니다. 멈춰놓고 클릭을 해야 좀 편하게 클릭이 되실 거예요. 움직이는 상태에서 클릭은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L 버튼을 통해서 레프트 클릭을 했다면 그 옆으로 돌려보면 혼자 있는 버튼이 있고 거기에는 대문자 R이 써 있어요. 그럼 R을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3개로 마우스의 모든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인터넷이나 혹은 뭐 PPT나 제가 또 PPT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게 이제 프리젠터 기능이거든요. 그 버튼은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지 업,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 다운. 그래서 프리젠터 기능까지 쓸 수가 있고요.
자, 다 쓰셨으면 전원 버튼을 밑으로 내려서 종료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동글도 작동하면 다시 원위치를 수납을 해주셔야 오래오래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검정색 박스 안에 이 펜에 관한 설명서도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생각 안 나시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은 다 마친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듣고. 펜에 있는 뭐죠? 동그려? 거기 네. 여기다가 그냥 꽂아놓은 채로 두면은 안 되나요? 계속 이 실에서만 계속 그걸 쓰실 거면 꽂아놓고 쓰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막 없고 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 끝나고 수납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좀 자주 쓰시고 한나로도 그냥 꽂아놓고 쓰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더미펜은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에서 한 뼘 정도 거리에 보시면 하단에 은색점이 2개가 양쪽에 찍혀 있어요. 그 위치에 이렇게 자석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관해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뭐 터치하거나 이럴 때 아까도 했지만 뭐 손을 5개 핀다는 건 2개 하면 이동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저 펜 역할은 손가락은 안 되는 건가 일반적으로? 펜으로 그런 동작을 하기에는 이제 손가락 하나랑 똑같은 거니까 아니, 어렵고. 반대로 펜이 지금 거의 뭐 판서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손가락도 저 펜 역할을 하나 아니면 저 펜이 약간 뭐 정전기라든가 이런 걸 발행해서 손가락보다 나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펜의 가장 주된 역할은요. 여기가 좀 부드러워서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부드럽게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주된 역할이고 두 번째가 여기에 붙는다가 제일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펜이 아니어도 그냥 다른 어떤 걸 갖다 대도 다 판서가 되고 터치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도 쓰셔도 되고 펜 학생이 3명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펜 혹은 저 보드 마커 같은 거 뚜껑 닫고도 다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다른 펜을 쓰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네. 그렇지만 이 펜은 이런 소리가 나죠. 네. 요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OPS로 넘어가는 거는 요 입력 상태에서 이건 OPS라고 있는데 요거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OPS는 사실 그 외부 입력 상태의 PC에 연결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PC인데 다만 OPS는 이제 이 선 연결을 할 필요가 없이 PC가 있다 뿐이고요. 그리고 이 OPS도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PC니까 뭐 사용을 하시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거나 하시고 바로 불러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안드로이드와 윈도우즈가 2개의 운영체제가 다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용 방법은 유튜브 연결하는 것과 똑같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OPS는 뭐 블루투스 해가지고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 되나요? 네네. 블루투스 기능 되고 유선 아니어도. 네네. 그리고 와이파이를 같이 잡아주면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아 거기도 랜카드 무선 랜카드가 있나 보죠. 네, 네 00. 그리고 이 OPS 상태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는 지금 노트북 자체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 화면에 똑같은 걸 보내주는 거다 보니까 노트북 모니터의 해상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사실 FHD밖에 안 될 건데 얘는 이렇게 UHD 해상도가 바로 된다라는 게 OPS 장점이죠. 화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노트북 화면 연결했을 때보다 OPS가 훨씬 더 우아진 상태로 보실 수 있다. 거기에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깔 수. 그런 거는 저희가 제공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아니 그 저희가 있으면 깔 되죠.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네, 거죠. 그냥 컴퓨터예요. 네.
그리고 그 깔 때 USB는 이쪽 앞면에 있는 저희 USB가 OPS랑도 연결돼 있나요? 네네. 네네. 질문. 알아야지. 맞아요. 좀 더 써보셔야 네네. 질문도 나오고 하는데 잘 쓰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뭐, 요즘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두 개 학년이 이제 전부 다 깔렸거든요. 근데 가보면 활용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희가 CS의 인원을 엄청 강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수업 중에 뭐 하나라도 안 되더라도 이제 수업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 안 돼서 수업이 안 돼요. 당장 못해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고 바로바로 저희도 출동하려고 CS에 엄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콜센터 번호를 좀 너무 빨간색인가요? 네. 저희 콜센터 번호니까요. 쓰시다가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뭐 AS 기사의 출동이 필요하실 경우에 불러 전화 주시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핀 번호 없애는 거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다시 없애는 거요? 네. 그걸 이제 없애려면 아까 저기 이제 미러링을 위한 핀 넘버잖아요. 네. 미러링을 들어가신 다음에 미러링의 설정은 여기 있는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그래서 핀 코드 플로팅을 꺼주시면 다시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